편의점에서 일어난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한 노인이 담배 한 갑을 사러 왔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직원들은 그를 무시했고 점장은 손님들 앞에서 모욕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지갑에서 꺼낸 카드 한 장을 보는 순간 직원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죠. 점장과 직원들이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이 모욕했던 그 노인의 정체는 상상도 못할 사람이었으니까요. 편의점 문이 자동으로 삑 하고 열렸다. 늦은 오후 출근 시간도 퇴근 시간도 아닌 애매한 시간이라 매장은 비교적 한산했다. 낡은 점퍼에 해진 모자를 눌러 쓴 한 노인이 천천히 발을 끌며 들어왔다. 바짓단은 구겨져 있었고 신발은 오래되어 닳아 있었다. 겉모습만 보면 누구라도 생활이 어려운 분인가 하고 생각할 만했다. 노인은 진열대를 천천히 바라보다가 담배 코너 쪽으로 걸어갔다. 그 모습을 본 직원 준이는 귀찮다는 듯 껌을 씹으며 고개를 들었다. 저기요. 담배 한 갑만. 노인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준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번호요. 요즘 누가 담배 좀 주세요. 이렇게 사요? 노인은 잠시 멈칫하더니 진열대에 붙은 번호를 찾아 더듬더듬 말했다. 저기 12번 에세 맞나? 하일에서 늙은 손님 상대하기 싫다니까. 준이는 투덜거리며 담배를 꺼냈다. 그때 점장 영미가 계산대 뒤에서 고개를 들었다. 왜? 또 진상 왔어? 아니, 번호도 제대로 못 말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편의점 말고 동네 구멍가게 가야 하는 거 아닌가. 노인은 그 말에 작게 움찔했다. 순간 계산대 주변의 다른 손님들이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영미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아저씨, 요즘 담배도 비싸요. 현금 있으세요? 근데 카드 없을 것 같은데? 노인은 서둘러 지갑을 꺼냈다. 작은 갈색 지갑, 테두리는 달아 있었다. 지갑을 열자 오래된 영수증 몇 장과 낡은 체크카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준이가 그것을 보고 비웃듯 말했다. 이거 오래된 체크카드네? 혹시 잔액 부족 아니죠?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천천히 고개만 끄덕였다. 손님 한 명이 못마땅하다는 듯 말했다. 아니 직원들이 왜 저래 손님한테. 하지만 영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아저씨, 저희 바빠요. 잔액 부족이면 어쩌려고? 빨리 결제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었다. 기계에 넣자마자 삐하고 에러음이 들렸다. 준이는 더 크게 비웃으며 말했다. 잔액 부족이죠? 아저씨 물건 살 형편도 없으면서 왜 담배를 사요? 노인은 당황하며 말했다. 아니 다른 카드가 있을 건데. 그는 지갑 깊숙한 곳을 뒤적였다. 그러다 손끝에 딱딱한 플라스틱 느낌이 잡혔다. 조심스럽게 꺼낸 카드. 지갑 가장 안쪽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던 검은색 금속 카드. 전혀 흔하지 않은 일반인은 보기조차 힘든 카드였다. 카드가 나오자마자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순간 정적에 빠졌다. 영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저게 뭐죠? 노인은 말없이 그 카드를 들고 바코드 스캐너 쪽으로 조용히 내밀었다. 카드를 본 준이의 눈이 순식간에 커졌다. 잠깐만요. 이거 블랙카드예요? 카드는 조용히 반짝이며 그들의 표정을 비췄다. 편의점 안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다. 편의점 안은 숨을 삼킨 듯 조용해졌다. 준이는 손에 들고 있던 영수증을 떨어뜨릴 만큼 당황했고 점장 영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노인이 내민 검은 카드를 바라보았다. 이게 블랙카드라고요?
아저씨가요? 영미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요즘 웃긴 사람들이 참 많네. 인터넷에서 굴러다니는 사진 보고 비슷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노인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조용한 눈빛으로 카드를 결제기에 올려놓았다. 준이가 손을 떨며 카드기를 집어들었다. 카드의 무게감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철컥. 금속 특유의 묵직한 소리. 그 순간 준이의 얼굴이 굳었다. 카드기 화면에는 정식 발급된 프라이빗 커스텀 라인 카드임을 의미하는 특수 코드가 떠 있었다. 점장님 이거 진짜 맞는 것 같은데요. 뭐, 말도 안 돼. 저런 허름한 사람이 블랙카드를 왜 들고.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지나가던 손님 2명이 머리를 내밀었다. 저거 나 TV에서 본 적 있는데. 부자들이나 기업 회장들이 쓰는 카드 아니야? 응, 저거 연회비도 엄청 비싸던데. 순식간에 웅성거림이 번졌다. 영미는 황급히 태도를 바꿨다. 오히려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아버님, 저희가 혹시 오해를 할 수도 있어서. 그러자 노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다. 오해요? 잔액이 없을 거라며 소리치던 게요? 손님을 진상이라 부르던 게요? 영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그게 저희 직원이 말실수를. 노인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여기 담배 말고 이거 하나 더 계산해 주세요. 그는 조용히 간단한 생필품 몇 가지를 함께 내려놓았다. 준이는 손을 덜덜 떨며 결제 버튼을 눌렀다. 결제 승인. 카드 단말기 화면에 뜬 글씨가 매장 안공기를 바꾸는데 충분한 한마디였다. 영미는 침을 삼키며 말했다. 저기 실례지만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은 눈을 천천히 들었다. 피곤한 얼굴, 허름한 옷, 구겨진 바지. 그러나 그 눈동자만은 단단했다. 나는 그냥 이 동네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 말에 영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냥 오래 산 사람? 그럼 뭐 부자가 할 짓이 아닌데. 대체 정체가 뭐지? 준이는 급히 포장 봉투를 꺼내 두 손으로 공손히 담배와 물건을 담았다.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가 정말 몰라 배웠습니다. 노인은 봉투를 들며 말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손해보기 쉬워요.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편의점 밖으로 걸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영미는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냐? 진짜 무슨 사람인지 확인 좀 해봐. 혹시 이 건물주 아니지? 아니면 지역 유지? 준이는 휴대폰을 들고 다급하게 인터넷 검색을 하려 했지만 검색할 단서가 없었다. 단 한 가지 방금 손에 쥐었던 그 블랙카드의 무게만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리고 그때 문 밖에서 다시 삑 하는 소리가 났다. 노인이 돌아온 것이다. 영미와 준이는 동시에 굳었다. 저희가 뭘 또. 노인은 말없이 한 장의 종이를 계산대에 올려놓았다. 부동산 계약서. 그 종이의 상단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동 87-3번지 건물주 윤석진. 그리고 바로 아래 편의점이 있는 건물의 주소. 영미의 입에서 짧은 비명 같은 숨이 새어나왔다. 여기가 이 건물이 아저씨 건물?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말한 그 진상 손님이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편의점 전체가 순간 숨조차 쉬지 못했다. 편의점 안은 말 그대로 얼어붙었다. 점장 영미는 손을 떨며 계약서를 붙잡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렸다. 준이도 입술을 파르르 떨며 중얼거렸다. 잠깐만요. 진짜 건물주라고요?
여기 저희 편의점 들어선 이 건물이요? 노인은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다. 응,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살았고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처음부터 지켜봤지. 영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저희가 그 몰라 뵙고. 노인은 웃지 않았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잔잔한 톤으로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실수를 하지. 그 말은 조용했지만 편의점 안 공기를 송곳처럼 찔렀다. 그때 편의점 문이 다시 열렸다. 바로 옆 미용실 주인이었다. 어머, 윤 회장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요즘 얼굴이 잘 안 보이시길래. 영미의 눈이 동그래졌다. 회 회장님? 그러나 미용실 주인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여기 건물주 회장님이시잖아요. 몰랐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데. 영미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계산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준이도 한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속삭였다. 아, 망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미용실 주인은 웃으며 계속 말했다. 회장님은 원래 검소하시잖아. 옷도 항상 편하게 입고 다니시고. 근데 사람이 인성은 진짜 최고지. 건물 임대료도 잘 안 올리고 세입자들 힘들면 먼저 도와주시고. 그 말이 이어질수록 영미와 준이의 얼굴은 더 하얗게 질렸다. 임대료를 안 올린다고요? 그럼요. 작년에 경기 안 좋을 때도 회장님이 먼저 힘들면 월세 조금 늦게 줘도 된다고 하셨다니까. 이 동네에서 회장님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요? 영미는 숨이 턱 막혔다. 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점장님, 우리가 그런 분을. 영미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나는 평생 이렇게 후회될 말을 한 번에 해버린 건가. 미용실 주인은 상황을 눈치채고 작게 속삭였다. 회장님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사람 대접 못 받은 정도죠. 그 한마디에 영미는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옆 가게 분식집 아주머니도 들어왔다. 어머, 윤 회장님 오셨네. 저번에 떡볶이 맛있다고 칭찬해 주셔서 얼마나 기분 좋았다고요. 영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나 진짜 큰 실수했다. 준이는 노인을 향해 다가갔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노인은 준이를 쳐다보았다. 책망보다는 허탈한 눈빛이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중요하지만 사람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오. 준이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영미는 부동산 계약서를 다시 두 손으로 받들며 말했다. 회장님, 제발 항의나 계약 해지 같은 건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며칠 만에 끝납니다. 노인은 잠시 영미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걸 결정하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에 편의점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다. 편의점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영미와 준이는 바짝 긴장해 있었고 다른 손님들까지 숨죽이며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은 계산대 앞에 천천히 와서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내가 오늘 왜 이 건물로 왔는지 아시오? 영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아, 아니요, 회장님. 노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이 건물을 지은 지 벌써 20년이 넘었지. 그동안 많은 세입자들이 드나들었고 너희 편의점도 8년 전부터 들어왔고. 준이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8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심하게 손님을 대했는지 그 순간에야 실감이 났다. 노인은 말을 이었다.
세입자들이 잘 되는 게 내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어. 편의점이 늦게까지 불 켜져 있으면 아, 장사가 잘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영미는 머리를 푹 숙였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말이오. 몇 달 전부터 세입자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이야기를 하더군. 이야기요? 영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편의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손님을 막대하고 이상한 태도로 장사를 망친다고. 영미는 굳어버린 얼굴로 눈을 크게 떴다. 저희를, 세입자들이 그렇게 말했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믿지 않았지.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세입자들도 기분 나쁘면 과장해서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분식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몇 번은 참았는데 진짜 손님들한테 너무 함부로 하더라고요. 영미는 얼굴이 붉어졌다. 분식집 아주머니의 말에 준이도 눈을 피했다. 노인은 편의점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직접 와서 확인해 보려 했소. 하지만 건물주가 정장을 차려입고 오면 사람들이 제대로 행동을 하지 않겠지. 모든 사람들이 숨을 삼켰다. 노인은 미소도 없이 덧붙였다. 그래서 일부러 허름하게 입고 왔소. 영미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게 그런 이유였군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누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걸 알면 겉모습만 꾸미기 마련이니까.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쉽게 속이기 어렵지. 그 말에 준이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손님 중에 그런 분들 많아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노인은 담담하게 말했다. 허름하게 보이는 사람이 물건을 사려 하면 당연히 잔액을 의심할 수 있지. 하지만 노인은 준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사람을 무시하는 말은 내 입에서 너무 쉽게 나왔어. 준이는 고개를 떨궜다. 그때 분식집 아주머니가 나직하게 말했다. 회장님, 오늘 좀 아프셨다고 들었는데 병원은 괜찮으세요? 편의점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병원이요? 영미가 물었다. 노인은 조용히 설명했다. 내가 요즘 심장 쪽이 좋지 않아서 검사받고 나오는 길이었소. 그래서 조금 늦게 걷고 있었지. 편의점 안은 다시 침묵으로 잠겼다. 그 차림은 가난해서가 아니라 아픈 몸으로 힘겹게 찾아온 모습이었다. 노인은 다시 영미를 바라보았다. 사람은 누가 아픈지, 누가 힘든지, 누가 상처받는지 겉모습만 보고는 절대 모르는 법이요. 영미는 주저앉는 듯한 채로 잡고 있던 계산대를 꼭 붙잡았다. 정말 사죄드립니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요. 이제 너희가 해야 할 말이 있지 않겠소? 영미와 준이는 눈물이 고인 얼굴로 노인을 바라보았다. 노인의 마지막 말이 편의점 안에 울렸다. 자, 이제 너희가 할 말이 있지 않겠소? 영미는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마주잡으며 입술을 꽉 깨물었다. 준이는 이미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이상 변명할 말도 없습니다. 영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노인은 고개를 젓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그들의 표정만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이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압박이 되었다. 결국 먼저 무릎을 꿇은 건 준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손님을 무시한 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준이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다. 그는 허리를 깊게 숙인 채
바닥에 손을 짚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영미는 두 손을 떨며 머뭇거리다가 결국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툭!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회장님, 정말 용서해 주세요. 저희 편의점 다시 바로잡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미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손님 몇 명은 이 광경을 보고 입을 막으며 놀라워했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회장님, 사람이 실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요. 노인은 아주머니를 바라보며 말했다. 실수는 누구나 하지요. 하지만 상처를 주는 말은 한 번 입 밖에 나오면 되돌릴 수가 없소. 그 말에 영미와 준이의 어깨가 한 번 더 크게 흔들렸다. 노인은 두 사람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편의점 안을 둘러보았다. 너희가 이 건물에서 장사한 8년 동안 내가 임대료를 거의 올리지 않은 이유도 장사가 잘 돼서 기뻤기 때문이요. 영미는 울먹이며 말했다. 회장님, 저희 정말 반성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게. 그때 노인의 표정이 처음으로 조금 누그러졌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준이의 어깨에 가볍게 올렸다. 준이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노인은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을 무시하는 말만 하지 않으면 돼. 그 한마디는 명령이 아니라 정확한 가르침이었다. 영미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 정말 달라지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다시 일어나시오. 하지만 두 사람은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준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회장님, 정말 계약 해지 안 하시는 건가요? 노인은 잠시 준이를 바라보다가 미소 아닌 미소를 띄었다. 사람을 시험해 볼 때가 있는 법이지. 영미와 준이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나는 오늘 너희를 없애러 온 게 아니라 살릴 수 있을지 보러 온 것이요. 그 한마디는 편의점 공기 전체를 바꿔놓았다. 노인은 뒤돌아서며 말했다. 이 건물에서 장사하는 사람 다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오. 그러니 그는 문 앞에서 멈춰 두 사람을 돌아보았다. 내 사람한테 상처 주지 않으면 나도 상처 줄 일은 없소. 그 말은 엄격하지만 따뜻한 경고였다. 노인이 편의점 문을 나서자 문이 삑 하고 닫혔다. 영미와 준이는 아직 무릎을 꿇은 채 멍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말했다. 애들아, 오늘 진짜 큰 은혜 입은 거야. 그리고 편의점 안공기는 조용히 아주 천천히 안도의 숨을 내쉬기 시작했다. 노인이 삑 소리와 함께 편의점 문을 나서자 편의점 안은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만 남았다. 영미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고 있었다. 준이도 여전히 바닥에 고개를 받고 있었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조심스레 말했다. 애들아, 그만 일어나. 사람도 떠났는데 뭘 그렇게 해. 영미는 흐느끼는 숨을 억누르며 말했다. 어떡해요. 저렇게 착하게 사는 분을 우리가 그딴 식으로. 준이도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잔액 부족이라면서 비웃은 게 내가 한 말이잖아요. 진짜 너무 부끄럽다. 분식집 아주머니는 그들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회장님은 화낼 뿐이 아니야. 그 사람은 세상을 더 넓게 보고 사는 분이지. 그 말이 얼마나 사실인지 영미와 준이는 바로 그날 깨닫게 된다. 같은 시각 편의점 밖 노인의 발걸음.
노인은 천천히 걸어 나와 아파트와 상가 사이 좁은 골목으로 걸어갔다. 오래된 건물을 바라보며 한숨인지 미소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건물 1층 구석에 있는 작은 관리실 문을 열었다. 회장님 오셨어요. 관리실 관리인이 벌떡 일어났다. 노인은 손을 내저었다. 자네는 왜 매번 과하게 반응하나? 아이고, 회장님은 겸손히 지나치셔서 그렇죠. 멀리 다녀오셨어요? 응. 병원 좀 들렀다 오고 방금 편의점도 보고 왔지. 관리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거기 요즘 말이 많던데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나도 직접 보러 간 것이네. 관리인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노인은 조금 생각하더니 말했다. 마음으로 하는 말과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르다는 걸 느꼈지. 관리인은 가만히 웃었다. 그래도 회장님이 계셔서 이 동네가 편안한 거죠. 노인은 문 너머로 편의점 간판을 한번 바라보았다. 애들이 오늘 제대로 배웠을 것 같네. 다시 편의점. 영미는 계산대 옆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들고 있었다. 준이가 물었다. 점장님 뭐 하시는? 우리 운영 방식 다 바꿀 거야. 영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상대가 아니라 그냥 사람 상대인데 우리가 너무 기본이 안 돼 있었어. 그녀는 오래된 고객 응대 지침서를 꺼내 먼지를 털었다. 이거 예전에 있던 건데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어. 이제부터 새로 할 거야. 준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요. 저부터 바뀔게요. 영미는 준이를 바라보고 처음으로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둘 다 변해야지. 이제 이상한 소리 하면 나도 사장이니까 혼낼 거야. 둘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비로소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다. 세입자들 사이에서도 퍼지는 이야기. 분식집 아주머니는 옆 건물 세탁소 주인에게 이야기를 전했다. 오늘 편의점에서 난리 났었어요.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직원들한테 한마디 하셨다니까. 세탁소 주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회장님이 직접요? 그분 그렇게 바쁘신데. 편의점 때문에 요즘 불만 많이 들으셨나 봐요. 세탁소 주인은 한숨을 쉬었다. 아휴, 회장님이 좋으신 분인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봐서 문제지. 분식집 아주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오늘 편의점 애들 정신 제대로 차렸어요. 노인은 건물 옥상으로 올라왔다. 바람이 조금 차가웠지만 그는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도시 전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옆에는 낡은 가죽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주민센터로 보낼 서류, 세입자 지원 계획서,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은 노인과 함께 웃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초창기 건물을 지을 때의 모습들이 있었다. 노인은 사진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렀다. 이 건물은 서민들이 힘들지 않게 살라고 만든 건데, 그는 조용히 혼잣말을 덧붙였다. 오늘 오랜만에 제대로 사람 구경했군. 노인의 눈빛은 언뜻 쓸쓸했지만 어딘가 따뜻했다. 노인이 건물 옥상에서 서류와 사진을 정리하는 동안 편의점 안에서는 예전에 없던 침묵이 흘렀다. 영미는 앉아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준이는 청소도구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는데 그 손놀림마저 조심스럽고 진지했다. 평소 같았으면 서늘하게 울리던 영미의 목소리가 지금은 부드럽고 낮았다. 준이야, 우리가 진짜 큰 잘못을 한 거야. 고객 응대가 기본인데. 준이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알바니까 하고 대충 했는데 오늘 보니까 모든 손님이 다 다르게 보이네요. 영미도 숨을 내쉬며 말했다.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였어. 우리 둘이 그걸 이제야 배웠네. 그때 편의점 문이 다시 삑 하고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부동산 중개업자였다. 영미 씨, 여기 있었네. 아까 윤 회장님이 이 근처에 계시다고 해서 영미는 놀라며 물었다. 회장님이요? 왜요? 또 무슨 일이라도? 중개업자는 잠시 말을 고르고 난감하다는 듯 말했다. 회장님이 이 건물 관리권이랑 1층 상가 임대권 전부 재정비할 거라고 하시던데 영미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1층 상가 전부 새로운 기준으로 계약하겠다는 거죠. 영미는 의자를 붙잡았다. 그럼 우리 편의점도? 중개업자는 고개를 조심스레 끄덕였다. 네, 당연히 포함이죠. 준이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점장님, 이러다 진짜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영미의 눈가가 흔들렸다. 아냐, 아직 확정된 건 없어. 하지만 그 말은 그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같은 시간 노인이 관리실에서 서류를 들고 나왔다. 그의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관리인은 다급히 말했다. 회장님, 혹시 1층 임대권 다시 보시려고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정리가 필요해 보여서. 관리인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편의점 애들 오늘 많이 울었다고 들었어요. 노인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더 볼 필요가 있지. 사람은 하루만 해도 바뀌는 법이니까. 그 말에는 넓은 마음과 긴 세월을 산 사람만의 묵직한 관용이 담겨 있었다. 노인은 서류를 들고 천천히 편의점 쪽으로 걸어갔다. 편의점 앞마지막 시험. 영미는 중개업자가 나가자마자 계산대에 힘없이 기대며 말했다. 준이야, 우리 이제 어쩌지? 준이는 조용히 말했다. 점장님, 저 오늘 끝나고 회장님께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진심으로. 영미는 준이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따뜻하게 말했다. 그래, 나도 그래야 할 것 같아. 그때였다. 문이 또다시 삑 하며 열렸다. 노인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영미와 준이는 멍하니 굳었다. 노인은 그들을 한참 바라보다가 서류 한 장을 계산대에 내려놓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이건? 영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다. 그리고 그 순간 영미의 손끝이 떨리며 멈췄다. 1층 상가 재계약 심사 통지서. 준이도 숨을 들이마셨다. 회장님, 이건 우리 쫓겨나는 건가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의자에 앉았다.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순간 편의점 전체가 긴장으로 굳어졌다. 영미는 흐느끼듯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하고 잘못했습니다. 준이도 고개를 바닥에 대고 말했다. 회장님, 저희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노인은 그들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입을 열었다. 기회를 줄 수도 안 줄 수도 있어. 두 사람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노인은 서류를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나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을 싫어하오. 영미와 준이는 움찔했다. 하지만 오늘 보니 겉모습은 바뀔 수도 있는 것 같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둘은 순간 절망과 희망 사이 어딘가에 갇힌 표정을 지었다.
노인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소. 영미와 준이는 고개를 들었다. 노인의 눈빛은 아주 단단했고 또한 아주 따뜻했다. 너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진짜로 바뀔 준비가 되어 있소?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편의점 안의 공기는 마치 심장이 멈춘 듯 고요했다. 편의점 안에는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았다. 노인이 계산대 앞에 서서 조용히 던진 질문이 공기 자체를 얼어붙게 하고 있었다. 너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진짜로 바뀔 준비가 되어 있소? 영미는 눈가를 훔치며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네, 회장님. 앞으로 손님 한 분 한 분을 진짜 사람으로 대하겠습니다. 오늘처럼 부끄러운 날이 다시는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준이도 고개를 들며 말했다. 저도요. 이게 그냥 알바라고 생각했는데 손님들은 다 제 월급 주는 분들이더라고요. 저 정말 바뀌겠습니다. 노인은 그 둘을 한껏 날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연민과 온기가 섞여 있었다. 좋소. 짧은 한마디가 떨어졌다. 영미와 준이는 동시에 숨을 들이켰다. 노인은 천천히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틀렸소.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고 말로 상처를 주었지. 둘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노인은 서류를 가볍게 접어 계산대 위에 내려놓았다. 사람은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오. 영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재계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인은 두 사람을 보며 은은한 미소를 띄었다. 붙여놓았던 재계약 통지서는 시험이었소. 둘은 눈을 크게 떴다. 너희가 어떤 태도로 이 상황을 넘기는지 보려고 일부러 들고 온 것이오. 준이는 믿기지 않는 듯 입을 가볍게 벌렸다. 저희가 재계약 되는 건가요?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오늘 두 사람을 보니 바꿀 마음이 생겼소. 순간 영미는 손으로 입을 막고 오열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준이도 눈물을 닦으며 말하였다. 정말 실수했어요. 앞으로 절대 저희가 다 다르게 하겠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손을 내저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오. 중요한 건 실수한 뒤의 태도지. 그는 편의점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이 건물에 있는 모든 상인들, 다 내 가족 같은 사람들이요. 내가 손님에게 함부로 대하면 그건 내 가족을 상처 주는 거요. 두 사람은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날 오후 노인은 편의점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영미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걸어나갔다. 삑.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울렸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편의점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둘 다 오늘 운 좋았다. 회장님은 사람을 끝까지 버리는 분이 아니야. 준이는 한숨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아휴, 저런 분을 우리가. 영미는 눈가를 닦으며 말했다. 그러게, 사람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오늘 제대로 배웠네. 같은 시간 노인은 다시 건물 옥상으로 올라왔다. 바람이 그의 낡은 점퍼를 살짝 흔들었다. 그는 도시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나도 한때 젊고 혈기 넘쳤던 시절이 있었지. 그의 손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함께 일하던 동료들, 그리고 처음 상가 건물을 세울 때의 모습이 있었다.
노인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이 건물은 나 혼자 성공한 기념물이 아니라 함께 고생한 사람들과의 약속이지. 그는 편의점 쪽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오늘 애들은 그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된 것 같군. 노인은 가방을 닫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다. 며칠 후 편의점 앞에는 새로 만든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손님을 가족처럼 대합니다. 영미와 준이는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웃으며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손님. 그들의 표정은 어색한 미소가 아닌 진심이 담긴 따뜻함이었다. 분식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말했다. 그래, 이렇게 해야지. 손님도 장사도 마음도 편해. 준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진짜 달라질 겁니다. 그때 편의점 안으로 노인이 조용히 들어왔다. 이번에는 아무도 그를 못 알아보지 않았다. 영미가 먼저 달려가 인사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노인은 담배 한 갑을 들며 작게 웃었다. 번호는 12번 맞지요? 준이는 그제야 웃음을 터뜨렸다. 네, 회장님, 오늘은 제가 번호 안 여쭤봐도 됩니다. 편의점 안에는 평화로운 웃음이 가득했다. 그리고 노인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이 편의점이 정말 사람 사는 데 같구먼. 그 말이 마지막 반전이자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이었다. 엔딩. 사람은 겉모습보다 마음이 먼저 보여야 한다는 걸 오늘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혹시 여러분도 일상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작은 이야기 하나가 마음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